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6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뒤늦게 제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게 된 지금을 저는 제2의 인생이라 부릅니다. 평소엔 혼자 있거나 남는 시간에 꾸준히 사연을 잘 챙겨보는 스타일이에요. 이 나이가 되니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남들은 어떻게 사나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원래 남 일에 신경을 잘 안 쓰는 스타일이었고 우리네 모든 엄마가 그렇듯이 가족만을 위하며 살았잖아요. 2년 전 아들 녀석이 이혼하면서 우리 집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론 자식이 이혼을 한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일로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지고 화목해졌거든요. 사는 게 힘들고 지친다는 이유로 각자 생활하기 바빴지만 정이라는 게 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현재 손주 녀석은 5살이에요. 어찌나 말도 잘하는지 한번 대화하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이고, 제가 사연을 처음 쓰다 보니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라는 말이 딱 제격인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혼하긴 했지만 써내려가면서 전 며느리라고 하기 뭐하니 편의상 며느리라 지칭할게요. 며느리 때문에 참 많은 걸 깨달았고 가족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습관이 생겼어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현우야, 시험 공부하느라 힘들지? 고시원으로 반찬 좀 챙겨다 줄까? 아니야 엄마. 지난번에 갖다 준 김치도 아직 남아있고 1층에 딸린 밥집 알지? 거기서 밥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예, 사먹는 밥이랑 해주는 밥이랑 같니? 네 엄마랑 내가 얼마나 개고생해서 만든 건데 좋은 재료로 영양 보충 시켜준다고 새벽같이 시장 봐온 건데. 고모, 그런 거라면 미리 말씀하셨어야죠. 난 또 우리 여사님들 번거로울까봐 그런 거지. 네 고모가 아주 나보다 더 극성이다. 생전하지 않던 시집살이를 인제야 한다니까. 네 고모 성질 어디 못 버리니까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말아. 언니는 참, 내가 언제? 아무튼 현우야, 이따 저녁에 들를게. 우리도 공부하는 애 시간 뺏을 생각 없어. 로비에서 잠깐 얼굴이나 보자. 알겠어요 고모. 매번 이렇게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우리 현우 오빠 닮아서 똑똑하니까 잘할 거야. 당장 다음 달이 시험이지? 네, 첫 시험이긴 한데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고생이 많아. 엄마랑 고모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만 하고. 저는 갓 20살이 되던 해 남편에게 시집 왔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았던 친정집에 딸린 동생만 넷이라 꿈 많던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자리 이후 개인적으로 얼굴 딱 3번 보고 결혼했는데 남편은 저보다 10살이나 많았어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달랐습니다. 저에게 한없이 다정했던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저를 친언니처럼 생각해주는 시누이까지. 그 옛날 상상도 할 수 없던 시댁의 모습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남편에게 의지하며 지내길 1년 정도 되었을 즈음 아들을 가졌고 힘든 임신 기간을 이겨내고 출산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가장이 돼서 조선소에서 일을 했는데 사고로 그만 먼저 가버렸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시누이, 아직 돌도 안 된 아들과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막막하더군요. 그렇게 무작정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고 돈을 모았습니다. 1년, 5년, 10년.
시간이 흐르니 몸은 고됐지만 점점 나아지는 형편에 숨통을 트일 수 있었어요. 시누이도 무사히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아들 녀석 대학까지 보내놓으니 이제야 좀 살 것 같더군요. 그동안 해왔던 일을 버릇처럼 못 버리고 작은 백반집 하나 운영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법대를 나온 아들은 변호사가 되겠다며 대학생이던 시절부터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대학 졸업반이 되었을 무렵부턴 본격적으로 고시 준비를 하느라 고시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고모, 나 합격했어요.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두 여사님 호강시켜 줄게. 아이고 장하다 우리 아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몇 년 동안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휴 기쁘다. 역시 내 조카야. 그럼 고시원 정리 바로 하는 거야? 그래야죠. 이번 주 내로 정리하고 본가로 들어갈게요. 내가 얼른 돈 많이 벌어서 두 분 호강시켜 드릴게. 그동안 저보다 더 마음 졸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무슨 고생을 했다니. 이게 다 하늘에서 널 지켜준 아버지 덕분이다. 그동안 고생했던 거 이제 다 누리면서 살아.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고요. 고모도 고맙고요. 우리 엄마 잘 챙겨줘서요. 내가 하지 누가 하니? 오늘 너 집에 들어올 거야? 아니요. 오늘은 고시원 친구들이랑 한잔 하려고요. 그 정도는 괜찮죠? 에이, 오랜만에 우리 조카 얼굴 보나 싶었는데. 고모, 현우 좀 그만 놔줘요. 언제까지 그렇게 끼고 살 거야. 누가 보면 고모 아들인 줄 알겠어. 아휴, 알았어요. 아무튼 그동안 우리 식구들 다 같이 고생했지. 언니도 참 고생 많았어요. 가게도 돌보랴, 나도 돌보랴, 우리 현우까지. 그러게, 고모 손 좀 덜 가게 빨리 시집이나 가요. 좋은 사람 없어? 한번 해봤으면 됐지. 뭘 또 해요? 세상에 믿을 남자는 우리 현우밖에 없어. 난 이대로가 좋아. 아무튼 고모, 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만나서 저녁 먹어요. 짐 정리도 할 겸 당분간은 바쁠 것 같아. 알았다, 연락하렴. 3년의 세월이 흘렀고 아들은 2번의 시도 끝에 사법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연수원을 다녀온 뒤 강남에 있는 유명 로펌에 입사했고 보란듯이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죠. 우리 가족에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저도 운영하던 식당을 더 확장했었으니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아들 녀석은 사회생활에 적응을 좀 했는지 연애하는 눈치더라고요. 개방적이지도 보수적이지도 않은 저였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는 여자면 다 허락해줄 심산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확실하다면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 녀석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며느리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희원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우리 집이 생각보다 좁아서 일부러 가게에서 보자고 했어요. 요리하는데도 여기가 더 편하고 오늘 가게 운영 안 하는 날이라 조용히 이야기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요. 불편하진 않죠? 네, 괜찮습니다. 근데 어머님, 식당이 되게 커요. 저도 여기 맛집으로 알고 있는데 친구들이 서울로 여행하러 와서 들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가게가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데인 줄 몰랐어요. 아, 칭찬 고마워요. 우리 현우랑 어떻게 만났어요? 이 녀석이 그런 건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아, 제가 지금 현우 씨 다니는 로펌의 송무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인턴 시절 만나서 인연이 됐던 게 제가 현우 씨 전담하면서 이렇게 됐네요. 아이고, 인연이었나 보네. 아차차, 내가 말이 많았죠?
먼 길 오느라 배고팠을 텐데 얼른 들어요. 언니, 물어볼 건 물어보고 밥 먹여요. 아가씨, 나 현우 고모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현우 어디가 좋아서 만나요? 네? 그야 현우 씨 잘생기기도 했고, 저랑 성격도 잘 맞고, 제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더라고요.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거든요. 이렇게 다정한 사람은 처음이라서요. 우리 현우가 호구 같다는 건가? 야, 윤현우, 너 호구짓한 거 아니지? 아, 고모.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희원이 속물 만들 셈이야. 내 성격 알잖아. 그리고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러면 난감하잖아. 그래요, 고모. 이야기는 밥부터 먹고 해요. 둘이 알아서 잘 만났겠지. 아니, 나는 걱정되어서 그러지. 여자는 여자가 보면 안다고. 아무튼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내가 워낙 우리 현우를 끔찍이 아껴서. 아니에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현우 씨가 아버님이 안 계셔서 어머님이랑 고모님을 많이 의지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 생각하는 것도 착하고. 어서 먹어요. 차린 건 없지만. 처음 만난 며느리는 단아한 모습에 또렷한 이목구비하며 여러모로 참하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냉철하긴 하지만 제 사람이라면 끔찍이 아끼는 아들 녀석 성격이 신우이 눈에는 호구짓한 거로 보였나 봅니다. 집안 내력 어디 안 간다고 신우이나 아들이나 제가 보기엔 똑같았거든요. 그렇게 며느리를 처음 만나고 난 뒤 상견례도 무사히 치렀습니다. 신혼집도 구해주고 여러모로 신경 쓸 게 많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결혼한 저와는 달리 해줄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부족했으니 아들 녀석은 부족함 없게 살게 해주려고 뭐든지 다 최고급으로 해주었죠. 여유자금도 갖고 있어야 가장으로서 능력이 살기에 계좌로 비상금 하라며 1억 정도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니 정말 장가 보내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신우이는 저보다 더 서운해했고 틈만 나면 며느리 이야기를 했어요. 항상 못마땅한 눈치였습니다. 언니, 현우 짱 말이야. 난 왜 이렇게 정이 안 가나 몰라? 에이, 고모가 너무 현우를 아껴서 보내기 싫어서 그런 거지. 안 그래요? 언니, 그거랑 이거랑 다르죠. 여자는 여자가 보면 안다고 했죠. 내가 비록 젊었을 때 발랑 까지긴 했지만 현우 처될 사람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때 눈빛부터 달라지는 게 예사롭지 않았다니까? 언제? 처음 만났을 때요? 그야 당연히 고모가 쏴붙이니까 그러지. 기분 나빠서 표정이 달라진 거 아닐까? 이럴 때 보면 언니는 정말 순수하다니까? 아무튼 말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내가 보기엔 희원이 걔 완전 상여우예요. 그러니까 예쁘다고 다 속아 넘어가지 말고 언니도 거리를 두고 지켜봐요. 며느리 될 사람인데 어떻게 거리를 둬. 그리고 현우가 중간에서 알아서 잘하겠지. 나도 두 사람 알아서 잘 살라고 신경 쓸 거야. 그러니 고모도 이제는 그만 현우 좀 놔줘. 그게 어디 쉽나? 오빠 그렇게 되고 나서 우리 현우가 어찌나 가엾던지. 언니는 또 무슨 죄고. 잘 나가다가 또 무슨 소리예요. 좋은 날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나서 그렇죠. 언니는 오빠 안 보고 싶어요? 물론 보고 싶죠. 애정 없이 결혼했다지만 현우 아빠고 그래도 내 남편인데. 오빠도 이 모습 같이 지켜봤으면 좋았을 텐데. 어휴, 눈물이 다 나네. 주책이 따로 없죠? 아무튼 내가 희원이 걔 지켜볼 거예요. 고모도 참 가게 마무리하고 집에 가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아들은 주변의 많은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도 2주나 다녀왔더랬죠. 가정이 생겼으니 역할을 충분히 잘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 것만 같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결혼 전에는 말도 없이 가게를 찾아온다거나 바쁘지 않은 시간에 잠시 들릴 때면 물컵이라도 씻어주고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하고 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외를 하기 시작했죠. 제가 반찬이라도 가져다 주면 왜 왔냐는 듯이 쳐다보거나 난감해하는 티를 내더군요.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시누이와 며느리가 한바탕 싸우게 됐어요. 고모님,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얼굴도 모르는 남의 집 조상 제사 지내야 하냐고요. 뭐? 지금 말 다 했어? 아무리 현우 처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엄연히 시집을 왔으면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아버지 제사인데. 아니,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걸 따지냐고요. 그리고 촌스럽게 제사는 무슨... 그리고 며느리가 제사 지내야 한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현우 씨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고모님이 난리세요? 난리?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어쩐지 너 처음 봤을 때 좀 아니다 싶었어. 우리 현우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건 큰 소리 나기 싫어서 그러는 거고 언제까지나 널 배려하고 있다는 거 몰라? 결혼하고 첫 명절에도 너 부담스러울까봐 친정 먼저 가고 얼마나 속이 깊은 앤데 넌 무슨 애가 이렇게 제멋대로니? 아니, 글쎄요, 고모님. 고모님이 제 시어머니라도 되시냐고요. 어머님도 아무 말 안 하고 제 눈치 보시는데 고모님이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둘이 언성을 높이고 있어? 아니, 언니, 얘 좀 봐. 얘 대바라진 것 좀 보라고요. 아니 글쎄,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제사를 못 지내겠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시아버지 제사인데 절이라도 한번 못할 망정. 제사는 왜 지내냐입니다. 세아가 네가 정말 그랬니? 아니, 그리고 고모. 좀 진정해요. 왜 그렇게 성질을 내는 건데? 내가 성질 안 내게 생겼어요? 얘 하는 행동 좀 보라고.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내가 무조건 뭐라고 하는 거면 말도 안 해. 너 아까 네 친구들이랑 통화하면서 돈 어쩌고 이야기한 것도 이야기해봐라. 적당히 하는 척하면 돈이 굴러들어온다고? 너 내가 하는 말 괜히 트집 잡는 거잖아. 어머니, 저 정말 억울해요. 고모님이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요. 둘 다 그만 좀 해.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소란 떨 거 없어. 가족끼리 큰 소리로 싸워봤자 뭐가 득이 된다고. 세아가 너는 되었으니 그만 가봐. 오늘 일은 내가 사과하마. 언니, 무슨 사과를 해? 쟤 정말 뭐 있다니까? 언니 내 말 계속 무시하지 마요. 어휴, 답답해 죽겠네 정말. 시누이가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며느리가 정말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앞뒤 상황도 알지 못하던 터라 누구의 편을 들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시누이 말로는 며느리가 돈을 노리고 있다 어쩐다고 하는데 며느리가 하는 행동을 봐서는 전혀 그런 눈치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돈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누이와 며느리를 좋게 타이른 뒤 한바탕 소동을 잠재웠습니다. 얼마 뒤 며느리는 임신 소식을 전해왔고 저희는 새로운 식구가 생긴다는 소식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며느리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비로소 며느리의 본심을 알게 되었답니다. 아이 크는 거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손주 녀석이 돌이 될 무렵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고 개인 여가 생활을 즐기며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야 육아하느라 제대로 외출도 못했기에 모든 행동을 이해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 엄마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군요. 클럽이며 술집이며 새벽까지 친구들을 만나는 건 물론이거니와 옛날 같았으면 천지개벽할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좋게 타일러 보기도 했지만 순간일 뿐 더 나아지는 모습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술을 조금 했는지 다짜고짜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휴, 너는 무슨 애가 술을 이렇게 마셨니? 우진이는 어쩌고? 어머니, 저 친구들이랑 술 좀 마셨어요. 속도 좀 상하고 스트레스도 받아서요. 술 기운 빌려서 하고 싶은 말도 있고요. 그래, 뭔데? 꿀물이라도 마실래? 아, 됐어요. 그냥 제 이야기나 좀 들어주세요. 아니, 이게 다 뭐야? 너는 시 어른들 어려운 줄 모르고 술에 꼴아서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어? 고모님이다. 저 고모님한테도 할 말 있으니까 두 분 다 이리 와서 앉아보세요. 네? 이게 제정신이야? 감히 누구한테 오라가라야? 너 술부터 깨. 난 주정뱅이라면 치가 떨린다 아주. 아, 맞다. 실수. 고모님 술에 취한 사람 싫어하시지? 그래서 이혼하신 거 다 알아요. 얘 새아가 너 말 실수할 것 같다. 거기서 그만하고 꿀물 마시고 정신 좀 차려라. 할 말이 뭔데? 어머, 야, 너 말 다 했어? 언니 있어서 참는 줄 알아. 이게 어디서 진짜. 자꾸 이거 저거 하시는데 저도 이름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 너무 서운합니다. 뭐가 그렇게 서운하니? 어머님, 제가 아들 낳으면서 대까지 이었는데 이 집 정도는 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 드릴 테니까 방 빼시고 울 아들로 명예 이전까지 해주세요.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너희 신혼집 있잖니. 그거 현우 명의로 된 너희 집이야. 아, 말이 안 통하네. 그건 현우 씨 집이지 제 집이 아니잖아요. 집안의 대를 이은 며느리한테 이런 푸대접도 없지. 진짜 지랄하네. 야, 너 술 처먹었으면 곱게 집에 가서 잠이나 자. 고모님도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욕할 줄 알거든요. 어디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이거저거 소리를 해요? 예의는 밥 말아 드셨나? 새아가 일단 너는 집으로 가서 술 좀 깨라. 이런 이야기는 술 먹고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어머니도 바로 답 못하시겠죠? 결국 어머니도 말만 어머니지 다 똑같아요. 술에 취한 며느리는 이만 집에 갑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떠들어대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도 기분이 이상해서 시누이와 한참을 이야기하다 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 사실을 말하니 한숨만 푹 쉬고 별말을 안 하더라고요.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와 시누이는 오랜 고민 끝에 며느리의 뒤를 캐보기로 했어요. 조금 비열하기도 하고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스토커 같기도 하고 좀 짜릿하긴 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을 며느리 뒤를 캐고 다니는데 기막힌 광경을 목격했어요. 처음엔 아들인 줄 알았는데 외간 남자와 대낮에 모텔도 들락날락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하원하기 전까지 사생활을 즐기는데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동안 알고 지내고 믿고 있던 며느리의 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기가 막힌 사실에 황당해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누이가 정말 노발대발했습니다. 진작에 자기 말대로 했으면 며느리로 안 들이고 속 썩일 일도 없지 않았냐며 속상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동안 세월을 되짚어보며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후회한다 느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정리한 뒤 끝내버릴 요령으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저 약속 있는데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너 내가 지금부터 묻는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어야 할 거다. 알겠니? 무슨 말씀이길래 분위기를 잡으세요? 제가 뭐라도 잘못했나요? 잘못도 아주 큰 잘못했지. 내가 잘못 알고 있고 틀린 거라면 정중하게 사과하마. 너 바람 피우니? 네?
그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세요.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바람을 피우죠? 저 우진이도 있고 가정이 있는 여자라고요. 세아가 내가 분명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지. 가족은 나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야.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발뺌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너를 너무 오냐오냐 했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바람 피운다는 증거 있어요? 이 사진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보자. 아, 아니 이건 어머니, 이거 저 아니에요. 내가 직접 찍고 그 모텔 가서 네 이름도 확인했어. 이랬는데도 아니야? 현우는 다 알고 있던데 이래도 발뺌할 거니? 그걸 또 어떻게 하셨어요? 혹시 제 뒷조사하신 거예요? 그거 인권침해 스토킹이라고요. 신고해봐. 네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경찰서 가서 끝장을 보자. 당장 신고해. 어머니, 뭔가 잊으셨나 본데 저 우진이 엄마예요. 이 집안의 대를 이은 우진이 엄마라고요. 그러는 애가 외간 남자랑 바람이나 피우고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너 지난번에 고모랑 싸운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였니? 너 정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뭐라고 대답하기도 좀 그렇네요. 언제 그렇게 다 알아보셨대? 그럼 진명이라도 돌려주던가. 그럼 내가 지난 과거 다 청산할게요. 지랄을 해라, 지랄을 해. 네 새끼 데리고 당장 꺼져. 더 이상 나도 못 봐주겠다. 내가 그동안 내 가족들이 뭐라 하는 거 며느리니까 귀 닫고 살았는데 더는 못 해먹겠어. 너 당장 나가. 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왜 이러긴. 너같이 더러운 년은 물 한 잔도 아깝다. 우리 집에 시집왔고 귀한 손님이라 여겨. 내 그동안 너한테 별말 없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리는 건 좀 아니잖니? 내가 내 가족 말을 진작에 믿었으면 우리 집안에 물 흐리고 다니는 미꾸라지 하나쯤은 없애는 건데. 그러니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어머니. 현우야, 너 앞으로 어쩔 거야? 우진이 애미랑 이혼할 거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친권 양육권 다 가져와라. 알겠니? 고모,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그 여자한테 우진이 맡길 일 없어요.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니? 언니도 좀 그래요. 내가 걔 처음부터 인상이 별로라고 했지? 좋은 직장 다니면 뭐하누? 인성이 그렇게 글러먹었는데. 고모, 이제 그만해요. 집에서 온갖 수모 다 겪고 쫓겨났으니 다신 못 오겠지. 우진이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지. 괜히 이 엄마가 열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엄마. 제가 너무 우유부단했던 탓이죠. 친구가 변호해준다고 했어요.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0원짜리 단 한 푼이라도 주지 마라. 우진이 상처 안 받게 행동 잘하고 아니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집으로 보내라. 우리가 잘 데리고 있으마. 아무래도 불안한 너희 집보다는 낫겠지. 우진이가 너희 고모 좋아하잖니. 그럼 죄송하지만 부탁드릴게요. 알겠다. 조금 있다. 하원 시간 맞춰 데리러 갈 테니까 전화만 미리 해둬. 못난 모습 보여서 죄송해요, 엄마.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했습니다. 생각보다 며느리가 친권, 양육권 모두 포기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2번 정도 있는 면접 교섭권마저도 포기해버렸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듣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한창이니 아이만 없으면 새 인생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저 없는 사람 취급하세요. 어차피 어려서 저도 못 알아볼 거고 서로 피곤하게 굴지 말자고요. 정말 이렇게 말하는데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 하나 남지 않았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결국 며느리는 위자료 5천만 원 받고 떠났습니다. 부모 손이 한참 필요할 나이에 상처를 준 것 같아 손주 녀석에게 죄를 지은 기분이더군요. 아들은 이혼 뒤 본가로 들어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 아이를 챙기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와 시누이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아들도 흔쾌히 허락했고 지금까지 열과 성을 다해서 손주 녀석을 돌보고 있습니다. 시간도 어느 정도 흘렀고 이제는 다들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말이 제법 통하니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겼고요. 시누이와 함께 등산 동호회도 가입하고 문화센터도 다니며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 손주 녀석 대학 가고 장가 갈 때까지 기다리려면 더 젊고 활기차게 살아야겠죠. 여러분, 제 사연 어떠셨나요? 좋은 얘긴 아니지만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았네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곧 손주가 하원할 시간이어서요. 안녕히 계세요. 성희 씨, 내 말 좀 들어봐. 응?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우리 애들 유치원에 주영 씨란 엄마 알지? 성희 씨 아들이랑 같은 반 학부모. 아, 맞아. 같은 반이라서 가끔 대화한 적 있어. 그 사람 얼마 전에 아기 낳았다고 하지 않았나? 맞아. 내가 작년에 유치원 학부모회를 같이 해서 연락처를 알고 있거든? 아기가 태어났다길래 축하할 겸 전화해서 아기 이름을 정했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진짜 내 귀를 의심했다? 왜? 무슨 일인데? 태어난 아기가 남자애였는데 이름이 진짜 대박이야. 뭐랬지? 아, 너무 충격적이라 잊어버렸는데 애 이름을 완전 이상하게 지어놓은 거 있지? 막 엄청 긴 외국 이름이었어. 엄청 긴 외국 이름이라고? 좀 특이하기는 하다. 그래도 사람들 각자 이름이 다르니까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지 뭐. 그래, 주영씨 네이밍 센스는 상관없지. 문제는 그 다음이야. 내가 이름이 참 특별하다고 그랬더니 댁내 아들은 정석이랬나? 완전 촌스럽다. 해외 나가면 고생 꽤나 하겠다. 세계적인 활약은 하기 힘들겠다는 등 이름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촌스러운 이름이 붙어서 불쌍하다는 거 있지? 그에 비하면 자기 아들 이름이 훨씬 멋지다면서. 아니, 우리 애 이름을 촌스럽고 불쌍하댔다니까? 이상한 외국 이름보다 훨씬 낫잖아. 말이 심하네. 주영씨가 그런 사람이었나? 좀 차분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아마 애 낳고 감정이 불안했나봐. 통화 내내 자기 애 이름 자랑을 늘어놓고 우리 애 이름은 바보 취급했다니까? 주영씨가 너무했다. 다른 엄마들한테도 똑같이 말했다나봐. 주영씨가 퇴원하고 유치원에 마중 나오면 유치원 분위기가 험악해질 것 같네. 그러게, 일단 나도 출산 축하 연락이라도 해야겠다. 주영씨, 안녕하세요. 아이 낳으셨다면서요? 축하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성희씨, 고마워. 나도 우리 애도 건강해. 그거 다행이네요. 제가 아까 수연씨한테 들었는데 아이 이름 정하셨다면서요? 좀 개성적인 이름이라고 들었는데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 마침 잘 물어봤어. 잘생긴 글로벌 인재가 되라는 의미로 디카프리오라고 지었어. 성까지 해서 오 디카프리오. 완전 멋있지? 오 디카프리오요? 네, 정말 멋있어요. 유명한 외국 배우랑 이름이 똑같네요. 그치? 멋지지? 우리 애가 해외로 진출하더라도 주눅들지 않도록 끝내주는 이름을 지었지. 요즘 시대에는 이름도 글로벌하게 가야지. 그렇군요. 그럼 성희 씨네 아들 이름도 완전 촌스럽잖아. 얼른 개명하는 게 좋을걸? 네? 요즘 세상에 준수가 뭐야, 준수가? 정석이, 준수, 이런 촌스러운 한국 이름으로 애들이 어떻게 해외로 진출하겠어? 우리 디카프리오는 세상을 훨훨 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이름이면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긴 하겠네요. 그치? 완전 좋지? 근데 주영씨 따님 이름은 평범하지 않나요? 왜 둘째한테만 그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 우리 민정이? 민정이 이름도 내가 지어주려고 했는데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멋대로 정해서 출생신고를 해버린 거 있지? 오, 민정이 뭐야? 완전 촌스러워. 그래서 나중에 민정이 이름도 개명시키려고 오드리 헵번같이 멋진 걸로 지어주게.
그렇군요. 그래서 아기 진짜 이름은 뭐예요? 진짜 이름? 이제 슬슬 진짜 이름을 알려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디카프리오는 농담이죠? 디카프리오라니 무슨 예명 같잖아요. 뭐? 무슨 말이야? 애 이름 가지고 무슨 농담이야? 성희씨 그렇게 안 봤는데 무례하다. 네? 그게 진짜 이름이라고요? 디카프리오요? 진심으로요? 당연히 진심이지. 뭐야? 왜 그래? 아니, 애 이름이 디카프리오라니 애들한테 놀림당하면 어떡해요? 뭐? 세계의 미남 배우랑 똑같은 이름인데 짓궂은 애들이 놀릴 수도 있잖아요. 정말 그 이름으로 하실 거예요? 진짜로 디카프리오로 출생신고할 거예요? 뭐야? 지금 나 바보 취급하는 거야? 아니,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니라요. 근데 디카프리오에 따로 의미가 있나요? 뭐? 이름의 의미? 아이 이름은 아이를 향한 소망을 담아서 짓잖아요. 현명하게 자라길 바라거나 따뜻한 아이가 되길 바라는 것처럼요. 제 이름은 이룰성에 기쁠 자를 써서 무언가 이루는 기쁨을 느끼거나 기쁨을 이루라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디카프리오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건 일단 딱 보면 멋있잖아. 해외에서도 눈길을 확 끄는 멋진 이름이란 뜻이야. 촌스러운 한국 이름이랑은 격이 다르지. 그렇군요. 주영 씨는 이목을 끌 정도로 멋있고 외국인 같은 이름을 짓고 싶었군요. 그래, 맞아. 그 말이야. 근데 디카프리오는 성 아닌가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서 따온 이름 같은데 영어 이름은 레오나르도가 이름이잖아요. 왜 레오나르도라고는 안 지었어요? 뭐? 아니, 그게... 그리고 유치원에서나 학교에서 이름을 쓸 때는 한글로 쓰나요? 아님 영어로 쓰나요? 디카프리오? 아님 디카프리오? 성까지 합쳐서 디카프리오라고 써야 되나? 출생신고는 이미 했어요? 출생신고할 때 영어는 못 쓸 텐데. 그럼 한글로 써서 했나요? 나도 몰라. 나 아직 신고 안 했거든. 남편이랑 시어머니 몰래 신고할 거야. 그래요? 나중에 출생신고하면 알려주세요. 참,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름이 워낙 개성적이라서 담임이 바뀌거나 학년 올라갈 때마다 아이가 외국인인지 왜 영어 이름인지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을 텐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니? 그리고 어디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개성적인 이름은 취직할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데요? 해외 진출은커녕 국내에서 활약할 수는 있을까요? 난 그런 거 몰라. 아니, 성희씨 아까부터 왜 그래?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아니에요, 놀리기는요. 근데 주영씨가 아까 수연씨한테 그랬잖아요. 왜 그런 촌스러운 이름을 지었냐고요. 그래서 저도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남의 자식 이름을 바보 취급할 정도로 자기 애한테 훌륭한 이름을 지었다면 이름에 담긴 이유나 그 아이의 장래를 깊이 생각해서 지었을 줄 알았죠. 시끄러! 자기 애한테 무슨 이름을 짓든 내 마음이잖아. 내가 내 애 이름 짓겠다는데 어디서 참견이야? 그건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만약 주영씨가 정말로 그 이름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남의 자식 일이니까 제가 참견할 바는 아니죠. 하지만 저랑 제 친구 아이의 이름을 촌스럽다며 비웃는 말에 가만히 있을 정도로 전 성인군자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주영씨도 자기 애 이름을 무시하면 싫잖아요. 그렇긴 한데 주영씨가 이름을 어떻게 짓든 상관없지만 남의 집 아이 이름은 모욕하지 마세요. 다른 엄마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다녔죠? 그러다 유치원에서 소외될걸요? 그래도 좋다면 더는 아무 말 안 할게요. 그건 나도 싫어. 죄송해요. 아이 낳고 피곤할 텐데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그럼 몸조리 잘하세요. 그 후 주영씨는 한동안 저를 무시했지만 5일 후에는 정신 차렸다고 미안하다며 연락이 왔어요. 아이 이름은 다른 걸로 지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른 엄마들도 주영씨 사과를 받았는지 애 낳고 싱숭생숭해서 그랬을 거라며 다들 웃어넘겼답니다. 다행히 유치원 분위기도 나빠지지 않고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왔죠. 솔직히 저도 주영씨가 소외당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돼서 정말 형진아, 연락 돼? 안녕하세요, 형님. 엄마가 그러던데 이번에 전원주택 지을 거라며? 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도 3년이 넘었고 명훈 씨도 내년에는 본사에서 근무할 예정이라 미래를 생각하면 지병이 있으신 어머님과는 같이 살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하긴 그렇겠네. 어머님 방이랑 주방도 따로 만들어 놓을 예정이에요.
그런 걸 마음대로 설계할 수 있나 보네. 네, 맞아요. 그럼 나는 최소 4평 이상의 수납 공간 많은 방으로 해줘. 네? 내가 또 이것저것 모아놓는 성격이잖아. 그니까 수납 공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거든? 저기, 형님, 어머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뭘? 형님은 이번 기회에 독립해서 일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아, 뭐 그런 말이 있긴 했지. 근데 있잖아. 내가 지금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노력 중이란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이 좀 도와줘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간 한 번도 일한 적이 없으시잖아요. 꿈을 쫓는 것도 좋긴 하지만 슬슬 혼자서 돈 벌 생각도 하셔야 할 텐데요. 걱정 마. 언젠가 만화가가 되어 갑자기 돈을 확 벌기 시작할 거거든. 지금은 내 재능에 선행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 투자라고 해도 10년이 넘어가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나는 대기만 성형 인간이라고. 뭐 엄마한테는 그렇게 말해놨으니까 내 방은 아까 말한 대로 해줘. 명훈아, 일 끝나면 답 좀 해줄래? 형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 조금 전에 일 끝났어. 지금 집 가는 버스야. 고생 많았어. 누나가 뭐 사고라도 쳤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새로 짓는 집 말이야. 아무래도 형님도 같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 봐. 방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까 엄마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 자취하란 얘기를 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구나. 만화가가 어쩌고 하면서 아직도 그런다는데 누나 그림 실력은 10년이 지나도 늘지를 않아. 딱히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고 늘 입만 살았지 뭐. 이건 좀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네. 그거 하려고? 일단 엄마랑 상의 좀 해볼게. 누나가 또 뭐라고 하면 건축업자랑 조정하는 건 전부 다 내가 맡고 있다고 말해. 알겠어. 형님이 너한테만큼은 함부로 못하니까.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쓴소리하는 역할을 나라도 해야 되니까. 그럼 아직 좀 더 귀찮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얘기한 대로 하자. 응, 알겠어. 1년 후 이사 당일. 현진아, 내 방 짐은 언제 옮겨줄 거야? 짐도 다 내가 직접 쌌는데 옮겨주는 것 정도는 해야지. 형님 짐은 다른 트럭으로 마지막에 옮긴다고 들었어요. 아마 저녁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 그럼 그때까지 좀 자고 있을게. 그날 저녁. 아니, 현진아,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전화 좀 받아. 왜 그러세요? 아니, 왜 큰할배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 큰할배요? 우리 할아버지의 형 말이야. 가족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 이 사람 엄청 무섭단 말이야. 아, 그러셨구나. 저는 한 번밖에 뵌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몰라도 되니까 얼른 좀 데리러 와. 아니, 근데 엄마랑 명훈이는 대체 어디야? 너도 마찬가지고. 이미 출발했죠. 뭐? 아니, 왜 나만 두고 가는데? 네? 형님 설마 저희랑 같이 살 생각이셨어요? 당연하지. 뭔가 내 짐은 큰할배 아는 사람 쪽으로 보내진다는 것 같던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살면서 일하라고 그런다고.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단 말이야. 죄송해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아, 됐고. 얼른 좀 데리러 와. 내 짐 싹 다 트럭에 실리고 있단 말이야. 아니요,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이사 일은 다 명훈 씨가 맡고 있고 저는 그냥 명훈 씨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사 가는 집 주소 알려줘. 짐은 됐으니까 몸이라도 가야겠어. 그럼 명훈 씨랑 얘기해 주실래요? 명훈이랑 엄마 핸드폰에 연락이 안 되니까 너한테 연락하는 거잖아. 누나, 나 명훈인데. 어? 내 핸드폰은 누나 차단해놔서 이걸로 연락하는 거야. 뭐? 차단을 해? 왜? 뭔가 착각하는 게 많은 것 같으니까 설명 좀 해줄게. 일단 몇 번씩이나 말했지만 우리는 누나랑 같이 안 살아. 뭐? 무슨 말이야? 내 방도 있는 거 아니었어? 4평 넘고 수납 공간 많은 방으로. 난 분명 현진이한테 말했는데? 알겠다고 하지도 않았고 같이 안 산다는 건 엄마한테도 들어서 알 거 아니야. 그래도 만화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뭐 일하고 자취해가면서 할 수는 없다고. 그럼 만화가는 언제가 되면 할 수 있는데? 그건 나도 모르지. 지난 10년 동안 만화 몇 작품이나 끝까지 그렸어?
출판사 편집부에 가져간 적은 있고? 공모전에 출품한 적은? 그거는 만화를 그리는 데 필요하다면서 아빠 돈으로 컴퓨터에 모내하면서 사놓은 기기들도 다 결국 웹서핑하면서 영상 보거나 웹툰 보거나 아니면 SNS 열어놓고 멍 때리는 게 다잖아. 그건 정보 수집하는 거거든? 만화 그리려면 최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봐야 만화를 그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야? 뭐? 그리고 있거든? 일러스트 사이트에 있는 누나 계정 나도 알고 있어. 뭐? 솔직히 누나보다 잘 그리는 사람은 천지에 깔렸고 처음 그림 올린 후로 8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도 발전이 없잖아. 아니, 그림도 반년에 한 번 올릴까 말까 하는 정도고 그것도 전부 한 장짜리 이상한 낙서 같은 그림만 그려놨지 만화를 올리는 꼴은 한 번도 못 봤는데? 네가 모르는 곳에서 그리고 있거든? 업계 사람들과 인맥을 쌓으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단 말이야. 그거 누나가 뭐 착각한 거 아니야? 뭐? 누나 말이야 한 라이트 노벨 작가한테 자작 일러스트 몇 번이고 보내고 그랬지? 제 일러스트 좀 편집부에 꼭 추천해주세요 라든가 분명 마음에 들어할 거예요 라든가 언젠가 저랑 같이 일해요 라든가 하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 역시 모르고 있었구나. 그 라이트 노벨 작가 담당 편집자가 경수 삼촌이야. 뭐? 아니 진짜로? 뭐야? 친척 중에 그분이랑 연이 닿는 사람이 있었다니 대박! 좀 더 빨리 말해주지 그랬어. 아니 본론은 그게 아니야. 경수 삼촌은 혼자서 취미로 그림도 그리고 일하면서 많은 프로들의 일러스트를 직접 봐온 사람인데 누나 일러스트를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막 칭찬해준 거 아니야? 와 내가 더 잘 그리겠네 라더라. 에? 누나는 지난 10년 동안 만화가를 지망한다고 말하면서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 그냥 백수라고. 야! 굳이 말 안 해도 알지? 만화가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고 진지하게 임해라. 엄마 아빠한테 매번 듣던 소리잖아. 나도 몇 번이나 말했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귀를 꾹 닫고 안 들은 건 누나야.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는 전문 학교도 있는데 가려고조차 하지 않았잖아. 자취하라는 얘기도 다 무시하고 집조차 알아보지 않은 것도 누나 본인이야. 아니 그래도 결국 우리는 가족이니까 나는 같이 사는 걸로 알고 있었지. 나나 엄마나 같이 안 살 거야. 앞으로는 혼자 살아. 이제 더는 못 도와줘. 라고 분명히 말했어. 얘기를 꺼내고 나서 1년이나 기간을 줬는데도 그 기간을 활용 못한 건 누나야. 아니 그래도 이런 건 살 곳이랑 일할 거리를 준비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야! 나는 만화가가 되고 싶단 말이야. 꿈을 쫓는 건 딱히 안 말려. 큰할아버지도 누나가 하고 싶으면 안 말릴 거라고 하더라. 하지만 먹고 살 돈은 직접 버는 게 조건이야. 싫어. 난 엄마랑 너랑 살고 싶어. 제발 부탁이야. 애도 아니고 때 좀 그만 써. 사회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도 좀 느껴보란 말이야. 그럼 간다. 야! 싫어. 두고 가지 말란 말이야. 그 후 결국 제 시누이는 가족 중에 가장 파워가 센 큰 할아버님에 의해 한 공장의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도 되고 식당도 있어서 주거 환경은 나쁘지 않은 기숙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항이라도 하려 했는지 단식 투쟁을 벌였다고 하는데 큰할아버님의 방침으로 완전히 무시해버린 결과 공복을 참지 못해 3일 만에 항복하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 선배한테 혼나가면서 오는 일도 있었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 손재주가 꽤 좋아서 지금은 일을 척척 해낸다고 하네요. 익숙하지 않은 생활로 잠깐 동안은 힘들겠지만 우선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우선이죠. 이제는 형님이 하는 걸 봐서 어떻게 해나갈지를 생각할 거라고 합니다.